7월 1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선출된 분입니다.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2대 하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맡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제가 역시. 법사위원장 되고 첫 출연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법사위원장 되는지 모르고 제가 감기가 심해서 그동안 몇 번 제안하셨는데 못 나오다가 이제 좀 넉넉히 수요일로 잡았더니 어젯밤에 법사위원장이 됐습니다. 저도 몰랐고요. 6시에 갑자기 기자들이 막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른 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전화가 오지? 그런데 좀 이따가 한병도 원내대표 전화가 또 2개가 왔는데 그것도 또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전화했더니 법사위원장이 됐어요. 그래서 개혁 입법을 좀 잘 해결해 달라고 그런 의견으로 좀 모으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법사위원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네, 축하드립니다. 법사위원장이 됐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가 너무 무겁고요. 어제 처음엔 놀랐는데 그 다음에 머리가 좀 많이 아팠고 어깨가 무거웠는데 가자. 열심히 잘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원하는 바는 똑같거든요. 디테일의 차이가 있는데 그 디테일을 잘 정리해서 검사는 기소 중심으로 그래서 자랑스럽게 자기 일 할 수 있게 엉뚱한 곳에 수사권 휘두르지 않게 정리하고 경찰은 범죄자 잡고 피해자 보호하고 그러다가 경찰이 제대로 못할 수 있으니 그걸 잘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그 안에서 만들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각오와 결의 초심이 앞으로 2년간 절대로 변화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 취재 편의점이 각별히 취재해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할 게 있는데요. 2년 동안 상임위원장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1년인가요? 아니 이제 원래 다른 상임위원장들은 2년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검찰 개혁 법안을 잘 추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사실 한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 일은 제가 이제 몇 개월밖에 안 하셔가지고 그 했던 일들을 연장해가면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많고 그리고 현재 법사위에서 잘 이어나가 기는 제가 지금은 적임자다라고 산 거라서요. 제가 잘하고 이제 넘겨줘야죠. 아 그렇구나. 저는 딱 맡으면 상임위원장 대체로 2년을 하시기 때문에 2년간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2년간 할 수 있으면 또 열심히 하고요. 근데 그건 아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간 지켜보도록 열심히 빠르게 치밀하게 국민을 위해서 정의로운 사법체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원래대로 하면 여야 합의로 상임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어제 오후 2시에 했다가 5시에 했다가 하여간 저녁 늦게나 결정이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그 국힘에 넘겨주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하겠다. 이제 이런 법사위원장,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제 항의 집회도 하고 막 이랬는데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법사위원장 됐으니까 이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법사위원장이 제가 아니었을까요? 제가 법사위원장 됐으니까 이제 국민의힘은 마음 놓고 법사위에 들어오시고 상임위에 들어와서 일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민은 총선에서 그 의석을 배분해 주셨습니다. 그 의석 배분에 따라서 상임위도 배분되고 상임위원장도 배분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3년 동안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이 그 검사와 그리고 이 법들을 어떻게 사유화해서 악용하고 정적을 제거하려고 못된 행위들을 했는지가 저희 국정조사 아니면 지금까지 보는 과정 속에서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속에서 그 윤석열은 감옥에서 무기징역에 지금도 계속 재판받고 있고요. 함께한 김건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과 끊어내지도 못하고 윤 어게인을 기반으로 그 당대표가 된 그런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집하는 것은 생떼다. 생떼다. 네. 그리고 그 제대로 국회가 운영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생떼다. 이렇게 보고요. 네. 이 상황 속에서 빠른 결단을 낼 것 사실 한 달 동안 잘 조정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도 지금은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멈춰 서 있었다. 예.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딱 정리하시고 예. 최선을 다해 국회 일정을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당장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전원 사임하고 예. 그리고 또 불참하겠다. 예. 모든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다. 이제 이런 주장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국회 법사위원회 당장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네. 비롯해서 검찰개혁안을 힘있게 밀어붙여 가야 되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겠습니다. 아니 안 들어오면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차라리. 네. 네. 그러니까 뭘 하든 빠르고 치밀하고 그리고 검찰은 검사의 역할을 확실하게 그리고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의 역할을 확실하게 그러나 대통령이 언제나 생각하시고 걱정하신 것처럼 약자와 소수자들이 하소연도 하고 약자와 소수자가 피해 입지 않도록 하는 장치까지 만들어서 빠르게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게 될 거거든요.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빨리 같이 할 수 있고요. 들어오지 않아도 저희 법사위의 열차는 달려갑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힘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협력해서 가고 예. 들어오지 않는다면 없는 대로 개문발차한다. 아니 들어오세요. 근데 들어오지 않고 계속 있으면 네. 가야죠. 당장 저는 이제 오늘 그 법사위에서 보고를 우선 받고요. 예. 그리고 이 보고에 따라서 그동안 대표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은 얼마나 되는지 미상정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가다가 멈춘 법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모든 국민의 관심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역순으로 해서 언제가 최소 마지노선인지 보고 빠르게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러려면 계속 전원 사임하면서 안 들어오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지금 선택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수 정당의 내분이 아주 극심하잖아요. 네. 장동혁 대표와 뭐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지금 그리고 징계 내전. 예, 징계 내전. 거기다 또 재판은 재판대로 기소는 기소대로 수사는 수사대로 다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그런 내용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그 뭐 유튜버들에 끌려다니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법사위 내놔라라고 했지만 법사위가 넘어오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 사임하지 않으면 단단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사임하는 강수를 두지만 뭐 그 뭐라 그러죠? 그 웅덩이에서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계속 늪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저희는 건져내려고 손을 잡지만 손을 잡지 않는다면 우선 저희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씀 주신 거 하나하나 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국민적 특히 민주당 지지층들과 당원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네. 이번 그 재헌절 전에 통과 가능한 거냐? 재헌절 전에요? 예. 재헌절이 언젠데요? 7월 17일이요. 7월 17일이요? 네. 그러면 우선 2주 남았습니다. 예, 2주라기보다는요. 네. 저희가 오늘 보고 받으면서 역순으로 계산해서 가장 잘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지금은 당장 내일부터라도 회의를 진행해 나간다면 간사 선임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그게 동시에 가능한지는 봐야지 되는데 법안은 올라오면 검토 의견들, 검토 보고서들이 전문위원회에 의해서 정리되게 됩니다. 그 올라온 걸 전체 회의에 상정해야 합니다. 네. 상정하고 그것을 다시 소위로 보내야 되고 그래서 소위에서 그 논의를 하고 다시 의결하고 전체 회의로 올라오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틀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와 약자들이 혹여 피해보지 않을 상황 그것을 어떻게 잘 넣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고요. 이 법안은 정부에서도 논의해 오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당정도 토론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서영교, 김용민 몇몇 의원들이 용역을 네. 줬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등
관련해서 안도 와 있고 그래서 충분히 해가지고 가장 빠르게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소수와 약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얼마 안 남은 사건 같은 경우 하루 이틀 이 부족해가지고 이 어떤 사람의 생사여탈이 갈리는 이런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 상황으로 보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대통령의 생각이긴 한데 여하튼 국회가 결정하시고 국회가 결정하면 하겠다. 그래서 정부안도 제출하지 않기로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지금 그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수와 약자들이 피해보지 않는 상황을 위한 보안 수사 건의 예외적 조항을 아니 보안 수사권의 예외적 조항이 아니고요. 예. 그거는 경찰, 국수본 예.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 형사소송법 안에서 형사소송법대로 가고 예. 그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청 안에 이 굳이 검사가 보안 수사를 통해서 그걸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안에서 수사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장치를 만들어서 그 장치 안에 그 원래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인사 중심으로 되어 그렇죠. 있다면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건 검사도 그 수사심의위원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국무총리실도 들어갈 수 있고 판사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경찰 고위직이 들어와서 이 경찰들이 지금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목소리 그 아픈 사람들의 목소리가 없는지 피해자의 목소리가 없는지도 한번 또 보고 그래서 경찰들이 수사를 잘 못하면 막바지의 단계에서 수사관도 교체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제대로 수사하게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러니까 검사가 하려고 했던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을 이 안에서 하고 끝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장치를 만들 수 있게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해나가면서 경찰에게도 그 안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이거를 다시 해라 마라 그렇게까지 못 가는 거죠. 거였잖아요. 의견을 네. 그냥 밝히는 정도고 이것은 이제 일종의 이제 권고 사항 같은 거였는데 그렇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권한을 그러면은 수사심의위원회 유형이든 그 안에 상설적으로 또는 위원회 이렇게 있지만 그 안에 그 수사가 제대로 잘못됐다 교체도 하고 그리고 징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안 됐지? 그러면 이제 수사를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체해서 그 안에서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보안 수사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저의 안입니다. 저의 안이고 제가 이제 경찰에게도 제안해봤고 국무총리실에도 제안해봤고 국회의원들하고도 얘기해봤는데 좋은 의견입니다라고 해서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셨던 건 소수와 약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은 검사의 보안 수사권에 넣지 않고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장치를 고민하고 대안을 만들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수자와 약자가 혹여라도 피해보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수사심의위원회 차원에서 권한을 조금 확대해서 수사관을 교체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그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그 안에서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수심위 거죠. 안에서 네네네. 수심위 안에서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는 검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는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 권한은 두고 그러니까 보안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요구 권한은 두고 그러나 그것이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안에서 장치를 두어서 스스로 걸러내거나 그쪽으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이래서 이 수사가 잘못됐다면 수사를 다시 해 아니면 이렇게 아니면 수사관도 교체라고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위원회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일단 그러면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이 수심이 관련된 거는 별도의 안을 마련해서 이게 이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별도의 행안위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행안위법. 거기 그런 것과 같이 가야지 되는 거죠. 거기 그것과 장치를 넣어줘라. 세트로. 그렇죠. 그렇게 추진을 해볼 거다. 이제 법사위원들이 구성이 됐으니까 법사위 안에서 논의도. 보안 수사권 폐지는
정부에서도 그렇게 요구가 왔고요. 예. 그래서 폐지로 정리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들어서 그런데 충분히 듣는다고 시간이 세월아 내월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빠르게 충분히 심도 있게 이렇게 가서 안전하게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영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능력자 서영교가 반드시 네. 필요한데 두 가지 질문을 좀 다시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그래서 재연절 전에 가능하냐? 두 번째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보안수사권 폐지야.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안 줘라고 하는데 또 다양한 뭐 예전에 우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런 일 없습니다. 등 사태 그런 일 없습니다. 없다. 그런 거 없다고 다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예. 다 정리했고 예. 등에 관심을 두실 필요 없고요. 없다. 그건 완전히 정리. 끝. 검찰은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로 네. 정리하는 겁니다. 예. 원래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지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말도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리하고 들은 것으로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지휘해 왔단 말이에요. 수사권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도 없는 겁니다. 없다. 확실히 없다. 끝. 예,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끝. 예. 두 번째. 네. 재헌절 전에. 그것은 네. 그러니까 재헌절 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재헌절 전에 하겠다라고 하는 게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네. 또 여러 전직 법사위원 뭐 이번에 또 그러니까 들어가시게 이제 된 들어가서 일정 보면서 할 거니까요. 그 내용은 저기 기다려달라. 보시죠. 예. 예. 어제 저는 조국 혁신당이 재헌절 전에라고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떤 그걸 봤는데 예. 또 물으시니까 아니 이거 김용민 의원이 먼저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법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용 보고 치밀하게 해서 전체 차질 없이 빠르고 치밀하게 갑니다. 네. 예. 빠르고 정확하고 치밀하게 예. 서영교답게 예, 그렇습니다. 간다. 예, 그렇습니다. 법사위 열차는 중단 없이 운행을 한다. 중단을 왜 합니까? 법사위가 이 개혁안을 하는 것은 네. 국민을 위한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겁니다.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는 탄생했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대통령이 대통령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 경찰이 그러면 잘할 거냐? 경찰이 잘할 수 있느냐? 잘할 수 있게 제도와 장치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검사는 검사로서 잘하게, 경찰은 경찰로서 잘하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가 있으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확실하게. 그런데 이 정권이 바뀜에 따라 검사나 경찰도 마찬가지로 장난을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거나 그리고 누군가를 표적을 하거나 뭐를 왜곡하거나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네.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말씀처럼 디테일한 것까지 살펴가면서 정리해낼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10월 2일에 이제 중수청, 공소청 두 청이 이제 개청을 해야 되는 날짜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90일 남짓 남은 것 같은데요. 네. 그때까지는 그 법사위에서 이제 입법을 다 정비를 훨씬 전에 끝내야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끝나야지만 그게 가는 건 아니고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준비되고 그 과정은 하고 있고 네. 여기서는 기준을 잡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예, 빠르게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 묻기 시작으로 하신 거는 네. 이재명 대통령의 총 투자 규모 발표. 그거는 이제 페이지 2예요. 지금 페이지 1 아직 안 끝나가지고 저한테 원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페이지 2입니다. 예. 저는 너무 위대하고 멋져서 예. 예, 이 얘기를 계속 해야 합니다. 계속하고 가능한 부분 대통령께서 어제는 호남권 쭉 다니면서 저렇게 발표하고 바로 현장을 다니네. 그렇죠. 너무 훌륭한 일을 온 국민이 알 수 있게 그렇죠.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것처럼 보였으나 복잡하지 않은 검찰 개혁안은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등 우리 법사위원을 구성해서 맡기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22분 지나서 8분 정도 남았는데 아마 어제 광주 전남 지역에 계신 호남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통령님 연설 들으시면서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차별. 네.
그다음에 서러움. 네. 그리고 이제 해방 직후에는 호남 지역에 훨씬 사람이 많이 살았다. 근데 그렇죠. 지금은 영남에 훨씬 사람이 많이 산다. 그 숫자까지 딱 데이터로 얘기를 하시면서 역사적 보상이다. 그러고 이제 준비된 원고 읽지 않고 본인도 이제 울컥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연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755조가 전체 투자가 됩니다. 전국에요. 전국에 권역별로 그 중에서 이제 800조가 호남으로 갑니다. 그리고 4기의 폐부를 짓게 되는 건데요. 이것도 사실은 국회에서 입법을 빨리빨리 추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준비를 하실 계획이신지. 대통령께서 이런 발전을 위한 규제가 있다면 그 규제 과감하게 바꿔 나가겠다. 그렇다면 그게 필요한 입법이 어떤 것이 올 것인지 정부에서 요구하는 입법들이 있을 것이고 그 입법들을 빠르게 추진해서 통과시켜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와 관련한 입법들은 법사위 입법보다는 뭐 산자, 중기, 뭐 기재 등의 입법에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재위, 예결위 등의 그 입법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입법들을 그쪽에서 만들어낸다면 저희는 빨리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주요 상임위들 뭐 국토위도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교육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주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젊은 그 연구자들이나 이제 개발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이 교육 문제 때문에 주말 부부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진짜 좋은 학교. 정말 좋은 학교 뭐 이런 거를 초등학교 초중고를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를 했고 사실 이거는 또 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도 가능합니까? 그런 학교 건설 이런 게 가능합니다. 법 없이도요? 그럼요. 그런 거 없이도 가능한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 너무 감동하는 것은 제가 대표로 계실 때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비슷했는데요. 저의 꿈도 서울에서 저 땅끝 마을 해남까지 하나의 수도권을 만드는 게 저의 꿈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치를 항상 이야기해 왔고 근데 대통령이 그걸 하시고 있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죠. 제가 행안위원장일 때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감소 지역에 대학교가 가면 법인세 면제 그리고 총지원 그래도 안 가요. 감소 지역에 병원이 가면 법인세 면제 총지원 그래도 안 가요. 모든 걸 준다고 해야 갑니다. 요만큼 줘서는 가지 않죠. 그리고 이 감소 지역에 매년 1조 원씩 청년들이 사업을 한다면 그것을 지원하는 예산을 만들었고요. 이런 것처럼 인구 감소 지역에 갈 수 있게 법을 벌써 만들어놨습니다. 그건 재정법이었는데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그때 대통령 후보로서 공약이었어요. 그걸 만들어놨고 이제 그것이 더 필요하면 더 개정안을 통해서 만들면 됩니다. 학교, 가장 좋은 학교. 미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가 어떤 학교인 줄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집이 미국으로 가장 좋은 학교를 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학교인데? 라고 물어봤더니 기숙사가 있는 학교. 그리고 거기서 노래도 배우고 오케스트라도 배우고 스포츠도 배우고 그리고 공부도 하는 학교. 이런 학교 우리가 왜 못 만듭니까? 제가 있는 지역에 그런 학교 만들겠다는 게 제 목표였고요. 그런 학교를 만드는데 이런 학교를 공기 좋고 물 좋고 거기다가 기업이 잘해서 앞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데 미래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커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학교 충분히 만들 수 있고요. 법이 필요하면 입법이 없어도 되면 입법이 없어도 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다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 아니 그 전에 그 인프라는 다 구축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대통령 보면서 저하고 대통령하고 대표 시절에 신안에 다녀왔거든요. 어디요? 신안. 아 신안섬. 신안에 그 태양광으로 햇볕 연금. 그리고 저 바다에 있는 풍력 개발. 풍력 그 기기들 있죠. 그거 보면서 바람 연금. 노래처럼 불렀어요. 이제 이 바람과 풍력과 물이 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호남, 영남 뭐 다 있습니다. 그곳으로 내려갈 때 여건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 여건이 만들어져 있고 그 여건을 이제 바로 에너지로 연결하려면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에너지 고속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게 그 일이 바로 국회에서 해나가야 될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상당히 이제 가슴이 그래서 제가 보면서 웅장해지는.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 계획이었구나. 새삼 탁탁 느끼게 되는 겁니다. AI 3대 강국이 눈앞에 왔다라고들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국회가 아닙니까? 네? 아니 그렇게 너무 반도체는 세계 1위잖아요. 위원장님, 네. 3대 강국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국회가 많이 도와줘야 돼요, 정부를. 그렇지 않으면 국회가 끊임없이 필리버스터하고 뭐 발목 잡고 특히 이제 야당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특히 이제 호남 반도체라고 그 우리 작가님이 써주셨는데 이 사실은 권역별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마치 이러면 무슨 호남에만 반도체 특혜를 주는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과 형사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나중에 감옥 갈 일이다. 뭐 이런 등등의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고 끊임없이 뒷다리 발목 잡을 때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국회 역할이 중요한데. 예. 정말 바보 같은 말이죠. 과거 자신들이 했던 강요와 협박. 그래서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뭐 눈엔 뭐만 보인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부처 봅니다. 눈엔 부처, 돼지 눈엔 돼지. 박근혜 대통령이 강요와 협박으로 자신들의 사적 이익 이 마찬가지로 윤석열과 김건희도 사적인 이익을 취한 거 아닙니까? 그 목걸이, 그림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관절을 만들건 뭘 만들건 보면 다 뒤로 그들과 연결되었던 기업들 아닙니까? 그거와 이것은 외국으로 나가지 말고 국내에 만들어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 인프라 구축은 우리가 하겠다. 그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그 기업들이 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해나가겠다는 거고 말씀처럼 호남에 또 이야기를 했지만 호남에 800조 삼성과 SK가 투자하는 거고요. 충청에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영남에도 그러니까 충청에는 HBM 디스플레이 핵심 거점으로 영남은 로봇 배터리 조선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리고 수도권도 마찬가지로 용인 그리고 평택 등 다 이렇게 골고루 5극 3특을 전부 다 골고루 발전시켜내려고 하는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뭐 그 다음에 다 조용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나서서 또 막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리가 되고 좀 시간이 다 돼서 두 가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란 청산 아직 안 됐다. 그리고 이 재판 진행 중이지만 이진관 판사 같은 분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여 발생할지 모르는 대법에서의 뒤집혀지는 문제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법하고 그리고 위헌한 일들을 어마어마하게 저질러 놨습니다. 위법하고 위헌한 일이고 이번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 25년 25년형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법을 지켜서 국민을 지키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이 법을 교묘하게 틀어서 불법 비상경을 어떻게 뒷받침할까 고민하고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같은 시간에 법원이 이 법원은 그러면 계엄이 되면 어떻게 그 재판을 넘겨줄 것인가를 검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에도 그 파견을 요청했었고 법원에도 파견을 요청했어요. 그게 다 있어요. 그렇다면 같이 행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전체가 같이 움직였다는 것 속에서 제가 그때 그걸 다 찾아냈는데요. 요거 다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정적을 제거하는 마지막으로 그 이재명 파기환송에 주도한 사람이 조희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위법하고 위헌한 일들을 했기 때문에 탄핵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경제적으로 생산적으로 대통령이 갖고 있고 이것을 잊지 않고 잘못하고 위법한 것을 그대로 둔다면 그것은 암덩이처럼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살펴보는 게 아니라 대상입니다. 탄핵 대상. 네, 탄핵 대상이다. 탄핵 법안도 명백한 탄핵 있습니다. 대상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명백한 탄핵 대상입니다. 다만 이것을 언제 상황이 될지는 지켜보시겠다. 이런 정도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해 가야죠. 조이대 탄핵 치밀하게 준비해 가겠다. 조이대만이 아니라 여러 국민은 요만한 일도 잘못하면 거기에 맞는 처벌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과하게 받는 것을 하지 말라고 제가 하는 거고 모든 국민에게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고위직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일을 하라고 한 사람들이 위헌한 행동을 했다면 훨씬 더 처벌이 강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내란 사범들에 대해서는 사면금지법을 해야 된다. 이게 벌써 지난 2월에 법사위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를 했거든요. 네. 본회의 통과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네. 언제 합니까?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부터 해주세요. 왜 안 될까요? 불안해요. 이거 안 돼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만든 법이잖아요. 그때 계속 요구했는데 어떻든 그때 간절히 요구했던 건 직위원이 혹시 윤석열 풀어주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든 직위원의 판단도 잘못됐지만 무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판단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사면 금지 이것도 제가 있으면서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내란범에 대한 사면 금지. 예. 네. 자, 서영교 위원장님 합리적으로 조율하시는 능력 탁월하십니다. 법사위원장 당첨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무거운 만큼 잘해내리라 믿습니다. 이건 좀 그런 녹수녹수님. 네. 자, 국회의원 중 제일 좋아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의원님 법사위원장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죄에 대한 처벌은 확실하게 하고 그러나 또 억울한 처벌은 억울한 처벌이 있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검사는 검사의 역할만 하고 경찰은 경찰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견제 장치는 검사에 대한 견제 그리고 경찰 등에 대한 견제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그 장치까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완이법 만들어 억울한 사람 없게 그 살인죄에 대해서는 영원히 공소시효를 없애기도 했고요. 제가 재심법 만들어서 김신혜, 화성 연쇄살인 이런 사람들 다 범인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경찰, 검사, 법원까지 다 그렇게 때려갖고 무기징역들 때렸었거든요. 다 재심으로 이제 수십 년 만에 풀려났는데 재심법도 제가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진짜 범인도 잡았죠. 그래서 진짜 범인도 잡게 하면서 그리고 또 누명 쓴 사람들은 풀어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적을 제거하려고 검찰이 날뛰는 일들은 못하게 확실하게 정리해서 검사도 자기가 하는 일 자부심 갖고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법제도 마무리 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또 모시겠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 이재명 대통령님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정부의 대통령들이 다 잘해 오셨고 공도 있고 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웃으면서 저는 언제 저걸 다 준비했고 그리고 언제 또 호남에 가서 저걸 하고 언제 유럽에 가서 10일 정도 있다가 그 사이 와서 이걸 언제 준비해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또 내각이 너무 잘해줬다라고 하는 얘기.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어 봤는데요. 정상이 무슨 일을 하시려면 사실은 정상이 뚝딱 되지는 않습니다. 미치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정상의 지시에 의해서 그리고 외국 가면 외국과의 조절을 딱 해놓고 다른 일들도 조절을 해놓고 그리고 정상은 그것을 꼭지를 따는 일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정부가 아주 잘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고 이것을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또 멋지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